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주의 시간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45억 년 전의 과거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앞서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 맞아요. 이곳은 투픽입니다. 오늘은 태양 탄생의 비화를 소개합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태양이 태어난 곳. 설령 가장 빨리 죽는 별이 있다고 해도 인류는 이 별이 분자구름에서 태어나 폭발할 때까지를 전부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주위에는 다양한 나이대를 가진 별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별이 태어나고 살다가 사라져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태양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별의 요람이라 불리는 분자구름에서 시작됩니다. 먼 옛날, 우리 은하 아득한 저편에 거대한 수소 분자구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독수리 성운에 있는 유명한 창조의 기둥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별의 요람은 질량도 크기도 방대합니다. 질량만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수백만 배이며 그것이 우주의 활동으로 인해 몇 파색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물질은 매우 저밀도입니다. 분자우는 바깥에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평범한 진공우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입자의 바닷속에서는 물질의 속도와 밀도에 공간적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질이 응축되어 작은 덩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덩어리는 점점 커지며 더 많은 물질을 모아 스스로의 중력으로 인해 서서히 수축해가죠. 응축된 물질은 열을 띠게 되고 덩어리의 핵 온도가 100만 도 이상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하며 열핵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태양이 태어난 요람 안에서 최초의 별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났습니다. 분자구름을 배경으로 한 밝은 불빛이 1개, 2개, 3개, 10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태양이 태어나기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분자구름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별들은 리겔이나 알니타르 같은 스펙트럼 타입 O형과 B형의 청색 거성이나 청색 초거성이었습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수십 배나 됩니다. 주변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세력을 확장한 것이겠죠. 태양의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이 별들은 격렬하게 빛나는 고온의 항성이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과 같은 공정 궤도와 속도로 이러한 별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면 이미 흔적도 없이 타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태양의 어머니. 항성은 질량이 클수록 밝게 빛나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활발해질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과식이나 지나친 사치는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여러분이 항성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청색거성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삶의 모토였을까요? 이런 청색거성은 겨우 수천만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분자구름에서 태어난 첫 번째 별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차례차례로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은 심지, 즉 핵은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을 만들고 있던 물질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별에는 우주의 윤회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별이 죽으면 남겨진 물질에서 다시 새로운 별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분자구름을 둘러싼 물질이 밀려나며 분자구름 안의 밀도가 높아지고 금세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로 채워집니다. 천문학자는 이 원소를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별이든 모두 핵융합 실험장처럼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됩니다. 분자운에 포함된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안에서 더 많은 별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는 태양의 어머니도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태양 30배의 질량을 가진 항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별을 아스테카 신화에서 태양을 낳았다고 전해지는 여신의 이름을 차용하여 코아틀리쿠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아틀리쿠에도 역시 밝은 청백색의 천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별과 함께 약 2,000개의 자매들이 태어났어요. 그 안에는 코아틀리쿠에와 같은 거성도 있고 태양을 닮은 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분자구름은 완전한 산계 성단이 되었습니다. 중력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친척 별들의 모임인데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 싶다면 밤하늘에서 유명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찾아보세요. 이 성단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밝고 큰 산계 성단 중 하나입니다. 코아틀리쿠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밝은 별의 숙명이니 어쩔 수 없어요. 빠른 노후를 맞이한 코아틀리쿠에는 곧 팽창하며 물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매우 강한 항성풍을 일으키죠. 이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베텔기우스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고요. 최종적으로 코아틀리쿠에는 폭발과 동시에 풍부한 금속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태양은 바로 그 물질을 통해 형성되었을 겁니다. 이때 방출된 금속 가운데 알루미늄 26이라는 특수한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물질은 태양계의 운석 안에서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상에서도 운석이 낙하한 장소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이 장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것도 다름 아닌 이 알루미늄 26이에요. 이 물질이 별의 화로 안에서만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태양의 탄생과 추방.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초기 태양 주변에 존재했던 젊고 활발한 별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단 그 어딘가에서 코아틀리쿠에가 방출한 물질을 통해 새로운 원시별인 작은 덩어리가 태어났습니다.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액 반응을 일으켰어요. 조상보다 더 아담하고 훨씬 작은 별이었기 때문에 만일 별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작은 꼬마 별을 보고 보잘것없는 쥐투형 별이라며 야유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주황색 외성은 자기 조상에 해당하는 밝고 질량이 큰 별보다 훨씬 긴 세월인 수십억 년을 살 운명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의 우리 태양입니다. 이 단계의 어딘가에서 우리의 뿌리가 된 성단에서는 별 형성이 멈추었습니다. 젊은 항성은 모두 타버리고 물질을 소진하고요. 그리고 긴 수명을 가진 항성만이 남겨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태양과 같은 항성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초신성 폭발과 이온화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 후 이 산계 성단은 사라졌을 거예요. 성단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며 주변 성단이나 성간운의 조성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아마도 태양은 아직 제대로 타오르지 않은 시점에 은하에 의한 중력의 흐름에 끌려갔거나 근처 별들의 중력에 의해서 멀리 날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태양이 은하계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태어난 성단의 잔해는 은하 지도를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태양은 은하 중심 주위를 18번 정도 홀로 회전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의 어머니 코아틀리쿠의 잔해일 가능성은 어느 블랙홀이나 펄사에도 있지만 알루미늄 26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전 은하를 통틀어 유전자 검사라도 하지 않는 이상 특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어느 항성도 태양의 자매일 수는 있지만 그 항성의 스펙트럼과 행성 외곽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어쩐지 좀 슬픈 이야기네요. 태양의 청년 시절. 초기의 태양은 점차 열을 띠며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수백만 년일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태양의 행성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대량의 먼지와 작은 운석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무질서하고 흐릿한 형태의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만일 당시 지적 문명이 태양을 관찰하려고 시도했더라도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구름 속에서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소형의 미행성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점차 크기를 늘려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달에서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작은 행성이 100개나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몇 개는 서로 부딪혀 더 큰 행성이 되기도 합니다. 중력에 의해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오리트 구름까지 날아가는 것도 있고 충돌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운 좋게 목성과 같은 대형 행성의 위성으로 흡수된 것도 있을 것이며 혹은 운이 나쁘게 어딘가로 튕겨져 나간 것도 있었겠죠. 이 시대는 전문가들에게도 가장 수수께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최종적으로 4개의 지구형 행성과 4개의 거대 행성이 남은 이유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행성이 지금과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해 과거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행성이 태양에 더 가까이 가거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에 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모두 끝난 일들입니다. 마침내 태양이 탄생하며 초기 행성 하늘을 밝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태양계의 전체적인 배열이 결정된 후 먼지나 불필요한 미행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바다가 생겨나며 최초의 지질시대인 명왕누대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건 지구가 겪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채널 구독이 아직이신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화제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